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과 이를 제도화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협력은 사실상의 동맹 관계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아직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주제는 3국 안보 협의에 대한 공약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S. wanted a more robust consultation mechanism than what it got. But the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more broadly is that it brings its two most important allies in Northeast Asia into harness with each other, pulling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y are being tied together institutionally in ways that are designed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of domestic political reversal. UN 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에 이어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공동의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한 신속한 협의에 합의한 데 대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공동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협의 약속을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We have a trilateral commitment to consult. And I think that this is really a wise move to really try to institutionalize a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so that the security relationship will transcend the current political leaders and will become firmly embraced by the three countries for the good of the mutual security and mutual prosperity of all three countries. 바이든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사실상 동맹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미한일 3국은 공식적인 동맹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캠프 데이비드 공약들을 통해 동맹의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면서 공동성명에 명시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어 훈련 확대, 다양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대화 심화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공식 조약 없이도 사실상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미한일 세 나라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3국 동맹 결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된 한일 관계에 향후 추가 진전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ocuments that came out on Friday are very clear in trying to distance this arrangement from those kinds of specific alliance commitments, at least at this particular point. We are coming from a place, particularly in Japan-South Korea relations, that were very sensitive for a number of years. And frankly, all of the underlying issues have not gone away. So those points of friction are still ther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영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한일 3국은 앞으로 더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맺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more severe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from China become to South Korea, the more significant it is that we have this trilateral cooperation.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과는 기념비적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몽골 과장은 한국경제연구소 KEI와 맨스필드 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용기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의 등의 정례화를 두 번째 성과로 꼽으면서 앞으로 3국은 안보 분야 외에도 사이버와 인적 교류, 경제, 보안, 기술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국 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반도체, 인공지능 AI와 양자 컴퓨팅 분야를 거론하면서 3자 간 협력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마이클 루크 데커드 미국 공군 일본 담당관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전환점에 있다며 미한일 3국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초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세 나라 간 협력은 인도태평양 영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3국 정상들이 회담을 마친 지난 18일 옛 트위터 X를 통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3국 협력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것이 바로 인도태평양에 필요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국방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발표를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중진 진샤인 상원 의원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한 데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초당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원에서도 환영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3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영내 공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영내 공세가 증가하는 시기에 동맹국들이 이런 초국가적 위협에 함께 대응할수록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와 원칙이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모임은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와 협력,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마시 카프터 하원 의원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은 역사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3국의 결의는 영내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북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 미사일을 연구, 모방해 왔다며 명백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은 21일 VOA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 불법 획득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비행 궤적과 구성, 외형 면에서 비슷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북한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화성 18형을 비롯해 여러 미사일 발사에 토폴-M이나 야르스 같은 러시아제 미사일 일부 설계를 따라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최근 북한 라자루스가 러시아 방산업체의 로켓 설계 부서를 해킹 공격한 것처럼 북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의 우주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의 시어도 포스톨 명예교수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품과 무기를 제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이전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 정부 차원에서 미사일 기술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북한 남포항 인근에서 또 다른 유류 저장 탱크가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지난 6월까지 원형 부지만 조성됐던 북한 남포항 북쪽 한 지점에 유류 탱크 형태의 대형 물체 1개가 들어선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유류 탱크가 발견된 지점은 북한이 지난 2016년 조성한 8개의 원형 부지 가운데 한 곳으로 새 유류 탱크는 지름 약 20m, 높이는 약 15에서 20m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8개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뒤 약 4년간 방치하다가 2020년 이중 남쪽에 위치한 2개 부지에 대형 유류 탱크를 세웠었고 이후 나머지 6개의 원형 부지는 방치돼 왔는데 이번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1개 부지에서 새로운 유류 탱크가 포착된 것입니다. 앞서 VOA는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남포 유류 밀집 시설에서 유류 탱크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을 포함해 약 30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유류 탱크를 확충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 등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로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북한 해역에서 제3국 화물선이 발견됐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2,964톤급 화물선 에브리스타호가 현지 시각 15일부터 17일까지 약 사흘에 걸쳐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브리스타호는 아프리카 나라 카메룬 선적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 통합 해운 정보 시스템 자료에는 소유주는 홍콩 소재 킹추원 인터내셔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박 회사들이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국계 회사가 에브리스타호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영주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에브리스타호가 어떤 이유로 북한 해역에 머물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이 이후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북한이 에브리스타호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앞서 VOA는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사례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